고민 상담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연애 편으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불당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데이트는 주 몇 번이 적당할까요? 저는 극강의 집순이라 일주일에 한 번도 너무 피곤해서 고민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싶을 정도로. 뭐, 남자친구랑?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거지. 이게 표현이 저는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업무나 이런 게 너무 좀 그래가지고 사실 한 달에 한 번도 맞추기가 힘들어요 라는 말이면 심정적으로 이해는 하겠는데 그냥 본인이 일주일에 한 번이 피곤하고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싶다라고 할 정도면 안 만나는 게 낫지 않아요? 왜 연애를 왜 하는 거예요? 이럴 거면? 그러니까 철저히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연애의 표본입니다 이게. 나는 그 연애는 진짜 정말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어떤 선이 딱 맞는 경우가 생기면 대박이지. 근데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대부분은 이제 어긋나 있잖아. 근데 저는 연애가 몇 발자국씩 이렇게 다가와서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제일 현명하고 좋은 연애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어그러진 연애들 보면은 한쪽에서 왜 내 쪽으로 안 맞춰줘? 아니? 그거 틀렸는데? 이러니까 어그러지는 거거든? 근데 본인이 만나는 남자친구는 성향이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자주 보고 싶고 뭐 같이 있으면 너무 좋고 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고 싶은데 하면 본인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서 한 두세 번 만나주고 그렇게 맞춰가는 연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본인은 일주일에 한 번 또 피곤하고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싶을 정도다 하는 마음이면 저는 그냥 혼자 저기 재밌는 거 하면서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연애가 무슨 의무도 아니고 연애를 마치 의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나이에 연애를 안 하는 건 직무유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 취업할 때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있는 스펙을 지금 당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마냥 연애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면 그냥 깔끔하게 혼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피곤하지 않으면서 사는 게 훨씬 본인한테도 행복하고 상대방한테도 행복한 거거든요. 데이트는 주 몇 번이 적당할까요? 라는 기준 자체가 우리가 뭐 저기 세계기구에서 정해놓은 것처럼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랑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랑 같이 중간 지점을 정하는 거지. 네, 이런 거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엠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수님. 데이트를 하게 되면 엠빵 하는데 상대방이 자주 많이 먹습니다. 체격도 있는 편이라 2, 3인분씩 먹고 또 입맛이 고급이라 그냥 고기 구워 먹어도 고기 구워주는 곳에 가서 아주 그냥 식비가 장난 아니게 늘었습니다. 밥 같이 한 번 하고 나면 평소에 쫄라매도 안 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에요. 밥 한 끼에 정말 10,000원, 20,000원 쓰고 싶은데 인당 40,000원 쓰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데이트 통장 같은 걸 하나 보다. 더 내라고 하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고 해서 아껴야 할 때는 말 한 개 간단히 햄버거 먹자 혹은 저녁은 약속 있어서 그 전에 카페만 같이 가자 그렇게 말을 해도 햄버거도 그냥 햄버거 아니고 머시기 빵이 시커면 10,000원 넘게 먹는 저기 버거킹? 작은 주니어까지 하나 추가해서 먹거나 카페에서는 무슨 프라푸치노에 뭔 빵을 또 먹는지 엠빵 때문에 진짜 헤어져야 하는 수준입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 데이트 때문에 부모님께 돈 달라 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이유로 헤어져도 되나요?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원래 연애가 이런 거예요? 다들 평소에는 굶고 데이트 하루만 드시나요? 밥 먹는 걸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연애 평생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사람마다 살아온 방식이 다 다르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치페이의 구조에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친구 사이도 그렇고 연인 사이도 그렇고 저는 n분의 1, n빵 뭐 이런 거에 대한 되게 큰 불편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n분의 1 하는 게 이런 감정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가장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내가 내고 다음 건 네가 내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비싼 밥을 샀는데 여기서 그냥 커피를 하나 툭 사줬어. 그런 경우에는 똑같이 느낄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비싼 밥 사줬는데 얘는 커피를 사주네? 근데 이거는 나노 단위로 계산을 할 수가 없다? 봐봐요. 나는 비싼 밥 사줬는데 얘는 싼 커피 사주네 까지만 생각해. 물론 그것도 이제 되게 짜증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n분의 1을 하면 어디까지 보게 되냐면 탕수육 개수까지 보게 돼요. 이 자리에서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 날 생기는 일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나는 요만큼 먹었는데 얘는 요만큼 먹었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디테일한 상황들이 더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만나는 뭐 동생들이랑 이렇게 할 땐 거의 제가 다 사요. 저는 거의 제가 다 내고 하는 이유도 젊었을 때 이제 형님들 만나고 뭐 선배들 만나고 하면 선배분들이 거의 다 사주셨으니까 저는 그걸로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나는 후배나 동생들한테 제가 거의 다 이렇게 사주는 거죠. 물론 이제 저는 비교적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한 지도 꽤 됐고 하니까 여유가 그래도 있는 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애초에 저는 20대 때 대학교 때 연애를 할 때에도 그냥 애초에 내가 많이 내지 뭐 그냥 그걸로 깔고 갔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게 생기냐면 그렇게 가면 내가 막 이렇게 사요. 어떤 이성은 그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애정도가 줄어요. 그게 거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인품이 다른 데도 나타나요. 그러면 결국 나는 이 사람에 대한 정이 떨어지고 헤어지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연인을 만나는데 내가 막 다 내. 근데 낼 때마다 어떤 친구가 만약에 이거는 그래도 내가 하는 액션 주머니까지 손이 가는 백으로 손이 가는 액션 근데 그게 연기가 아니라 진짜 같은 액션 그런 액션 하나에도 이게 모든 게 다 풀려요. 이게 태도의 문제거든. 태도의 문제. 내가 다 내는데 저기서 먹고 이렇게 나오면서 이러고 있어. 내가 내는 이런 그림이 너무 당연해지는 연애는 저는 결국 애정도가 식고 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제 엠빵을 하니까 지금 밥 먹을 때마다 이 밥이 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를 거야. 그냥 상대가 얼마나 먹는지만 이렇게 또 똑같은 돈 내서 먹는데 진짜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보기가 싫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 살 깎아먹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이게 고착화가 된 거잖아. 그냥 처음부터 엠빵을 하기로 했고 엠빵을 하는 게 완전 그냥 고정이 돼버렸다. 그럼 저는 이 연애는 어차피 오래 못 갈 거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사연 보낼 정도면 저는 그냥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이라도 내가 얘기를 해서 우리 n분의 1 하지 말자. 내가 밥 한 번 사면 그냥 뭐 네가 커피 한 번 사.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좀 정할 수 있는 편한 사이다. 그러면은 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연애를 이어가심이 정신건강. 저는 이런 사연 볼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신건강이에요. 우리가 연애를 왜 하는데 정신적인 위로를 받고 싶어서 연애를 하는 거고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어서 누군가한테 애정을 느끼고 싶어서 연애를 하는 건데 왜 정신건강에 안 좋은 짓을 왜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맞춰보시고 안 된다 이거는 이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당장이라도 헤어지세요. 망고사고님이 ISTP와의 연애 행복하겠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대 후반 여자 구독자예요. 우재님과 같은 MBTI를 가진 ISTP 남친과 연애 중인데요. 저는 처음에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주고 감정 기복이 적고 차분한 모습에 호감이 생겨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연애 이후에 알게 된 점은 공감을 바라는 말에 맞는 말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비행기 타는 것을 무서워해서 이제 비행기 움직여 이러면 이제 출발하니까 움직이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추운 날 만나서 오늘 날씨 너무 춥지 않아? 라고 물으면 오늘 일기예보에서 춥다고 했어. 더 두꺼운 옷을 입었어야지 라고 해요. 들을 때마다 저는 얄밉, 서운, 할 말 없음인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참아야 하는 부분일까요? 같은 이 팁 우재님의 조언이 듣고 싶어요. 뭐 그런 거 없어요? 이제 비행기 움직여 이러면 이제 출발하니까 움직이지 하면서 뭐 손을 잡아준다든지. 난 그런 타입이거든. 오늘 일기예보에서 춥다고 했어. 뭐 더 두꺼운 옷을 입었어야지 하면서 내 목도리를 풀고 있는 거죠. 나는 그래. 나는 몰라. 다른 ISTP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요. 제가 생짜바리로 얘기하자면 나는 사실 뭐가 서운한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결국 그거잖아요. 우리 사연자분은 지금 본인이 듣고 싶은 답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남자친구분이 아마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전 장담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을 더 이렇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 혹은 정답을 유도해내려고 하는 그 말들을 계속 주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 나오는 아웃풋은 더 이런 쪽으로 쏠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연애를 망치는 가장 좋은 연료, 답이 정해져 있는 대화예요. 물론 비슷한 성향분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그냥 답 다 정해놓고 자, 내가 이 말 해줬지? 너도 이 말 해줘. 지금 해주고 너무 좋아. 나 이 말 해줘서 너무 좋아. 행복할 수 있지. 근데 이제 성향이 다른 걸 알잖아요. 그냥 두세요. 그냥 두고 저기 이 사람한테 나 이 말 들어야지 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대화는 다 접어두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따뜻함이 다가올 거고 더
다정함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저는 이런 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F 성향 낭낭한 분 잘 찾아서 그분 만나서 그분한테 듣고 싶은 말 다 들으시면 너무 행복한 연애가 될 거예요. 외적으로 마음에 드는 전남친인데 성격이 마음에 드는 썸남.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가 보네. 전남친은 외적으로 정말 제 이상형인데 사귀면서 성격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회피형에다가 애정 표현 잘 못하는. 근데 옷도 잘 입고 키도 크고 취향도 세련된 느낌? 그에 반해 썸남은 외적으로 제 이상형은 아니에요. 옷을 너무 못 입기도 하고 취향도 좀 세련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성격이 정말 안정적이고 애정 표현도 잘해줘요. 정말 정반대인 사람이라 생각이 많아집니다. 전남친과는 3년의 연애 끝에 전남친의 취준 스트레스로 헤어졌어요. 그런데 꼭 성공해서 데리러 오겠다는 여지와 함께 헤어져서 싱숭생숭합니다. 안 옵니다. 썸남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 가볍게 사귀었다가 헤어지긴 싫어서 더 고민이 돼요. 대문자 T의 시선으로 상담해주세요. 둘 다 똑같은 얘기인데 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본인이랑 그 성격이 너무 안 맞잖아요. 지옥이에요. 그냥 지옥. 왜 지옥인 줄 알아요? 못 놓는 나를 발견하거든. 와, 진짜 이거는 진짜 그냥 한 달이 뜨고 끝내자라는 생각이 들어도 얼굴 보면 와,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이렇게 생긴 애를 또 만날 수 있을까? 못나. 그걸 놓지 못하니까 어떡하겠어. 계속 부딪히겠죠, 결국. 미친 듯이 싸워. 막 정신이 피폐해지고 속에 화병이 들어가지고 미칠 것 같아. 근데 내가 이런 외모로 어디서 못 만날 것 같아서 못 나. 그러니까 지옥의 연속이에요. 저도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 든다? 김동률 선배님의 노래처럼 다시 시작하면 내가 이런 거 다 맞춰주고 잘해야지? 안 됩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내가 과거의 나로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맞춰주고 하면 되지. 내가 맞춰주고 내가 최대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안 돼. 안 맞아서 그런 거야. 안 맞아서. 결국 외모가 아무리 좋아도 그냥 이게 좀 안 맞는다 싶으면 그냥 빨리 놓고 다른 이제 분을 찾는 게 훨씬 좋은데 반대로 외모가 너무 내 이상형이 아니야.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성격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내가 내 눈으로 이렇게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면 감정이 생기기가 쉽지 않지. 근데 그거를 또 나랑 성격 그리고 대화가 잘 맞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선택한다? 그럴 거면 그냥 친구로 지내고 말지. 뭐하러 내가 이 사람이랑 연애 감정을 나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분이 둘 중에 한 명만 딱 선택해야지라는 그 보기를 주셨지만 저는 다른 데로 저기 눈 돌려보면 적당히 얘기가 통하면서 적당히 본인 마음에 드는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꽤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이 정도 선택할 수 있는 정도면 인기 많네. 그냥 어디 가서도 잘 구할 수 있겠네. 그리고 조금 냉정한 얘기 잠깐 뭐 해드리자면 그 3년의 연애 끝에 취준 스트레스로 헤어진 전 남친은 보통은 헤어질 때 꼭 데리러 올게라는 뉘앙스는 남기죠. 왜냐면 헤어질 때 누구도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거든. 네. 저는 뭐 올 리 없다라는 그 네 글자만 좀 남겨 놓고 싶습니다. 제가 준 선물을 당근한 여자친구. 어떻게 진짜 테디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남자입니다.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경험 때문에 고민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만난 지 8개월 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여태까지 살면서 봤던 사람 중에 중고 플랫폼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러려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궁금하더라고요. 무엇을 팔길래 이렇게 자주 이용하는지. 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궁금증은 제가 알고 싶지 않던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하는 게 좋아서 종종 선물을 해줬었는데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나 디자인을 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개가 중고 플랫폼에 버젓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고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나 직거래하는 위치나 다 여자친구의 집 인근이라 부정하고 싶었지만 제 여자친구가 맞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너무 충격받아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실을 안 지 3주 정도 되었지만 아직까지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무언가 선물하려 해도 마음이 좋지 않고 여자친구를 보면 자꾸 그게 떠올라서 괴롭습니다. 제 여자친구의 심리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우재님께서 현명한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연애 프로그램을 7년 정도 했지만 거기서 하는 얘기가 모든 사연에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든지 과하면 피해라라는 얘기를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식 범주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피해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당근 좋죠. 본인이 갖고 있는 거 안 쓰는 것들 현금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걸 또 다른 분들이 좋게 또 쓸 수 있고 그걸로 용돈벌이도 할 수 있고 집에 또 짐 정리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은 거지. 근데 남자친구가 준 선물을 여기다가 올리는 거는 저는 이거는 연인이 나를 생각하면서 원래 준비한 선물을 살 때 느끼는 감정을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 다들 느껴봤고 나도 해봤고 그게 얼마나 벅차는 감정인지 그리고 내가 이 선물을 줬을 때 큰 리액션을 바라고 주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냥
내가 이 선물을 줬을 때 고마워함을 느끼고 사실 나를 위해서 내가 선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 감정을 위해서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감정을 아는 사람이 연인이 준 선물을 당근에다가 올려가지고 그걸로 캐쉬를 만들어? 난 이거는 납득 불가입니다. 이거는 좀 과한 쪽에 속하는 것 같고 상식선을 벗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피하세요. 지금 벌써 못 주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미 연인으로서 성립되는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이 큰 게 지금 부재가 생겼기 때문에 이미 균열이 났고 이거는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자, 연애가 너무 하고 싶어요. 대학교 3학년 여자인데요. 연애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 벌써 눈물이. 아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도 않아요. 더 눈물이. 혼자 있는 게 좋기도 하지만 친구들 다 연애하는데 나만 혼자서 더 외롭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요새 친구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해서 저까지 결혼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임출육? 임신, 출신, 육아까지 생각했을 때 제 몸을 위해서라도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게 출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려면 20대 중반에 만나서 후반에 결혼하던지 해야 할 텐데 생각해보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많이 만나봐야 더 좋은 사람 만난다고들 하던데 사람 만날 것도 없습니다. 예전엔 만날 사람 없으면 굳이 결혼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젠 당연히 결혼하고 애도 낳을 건데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약간 조바심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껏 해온 연애들을 돌아보면 보통 썸 탈 때는 너무 좋은데 막상 사귀고 나서는 점점 마음이 식어서 길게 만나지도 못해 더 걱정입니다. 오빠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주 오빠 팬으로서 오빠도 빨리 결혼하고 애 낳고 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서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것도 역시 연애 프로그램 7년을 하면서 모든 결혼 사연에 접목되는 부분인데 지금 벌써 저희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라는 그 기간을 정해놨잖아요. 이게 9라는 숫자가 되게 무서운 숫자예요. 9, 29. 보통 29살에 결혼을 못하면 난 30이 된다라는 조바심 때문에 29살에 급하게 결혼하는 분들이 많대요. 실제로. 그렇게 조급하게 선택한 결혼은 상황이 잘못되는 경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간이나 나이에 쫓겨서 결혼을 선택하고 뭐 이런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놓잖아요. 나 요때 결혼해서 하려면 지금 당장 연애를 해야 되고 연애해서 결국 내가 맞지 않은 그 타이밍에 조립을 계속 내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제품이 됐을 때 어딘가가 파츠가 맞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는 거죠. 조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연애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이는 먹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주변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 주변에서 뭐 연애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왜 나만 없지? 왜 나만 결혼 안 하지? 그거에 휘둘리기 시작하면은 되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버리고 결국 행동이거든요. 본인이 뭐 썸 탈 때 너무 좋은데 막상 사귀고 나서는 점점 마음이 식어서 덜 좋아한 거예요. 본인 마음에 덜 들었던 사람을 만났던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지금 당장 내가 뭐 결혼을 언제 하고 출산이 언제가 되고 이런 계획 다 지금 생각 다 접으시고 일단 연애 전선에 뛰어들 생각부터 해야 되니까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곳 그런 데가 어디예요? 라고 했지만 뭐 어디야 그냥 노는 데도 가고 누구 소개도 한번 받아보고 그냥 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나서고 하다 보면 자기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보통 내가 썸 타다가 사귀게 되면 마음이 식어야 되는데 뭐지? 왜 이렇게 좋아지지? 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랑 이제 연애를 이어가고 하는 거지 이게 본인이 계획을 세우고 나 이렇게 해야지라고 머리로 생각하는 순간 안 맞아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서는 이게 실패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좌절하게 되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모든 게 어그러지게 되니까 그냥 당장 마음을 집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연애 전선으로 뛰어들어서 우당탕탕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다시 제외하는 방법. 뾰로로롱님, 우재님 안녕하세요. 요즘 저는 연애 고민으로 통 모짜렐라 치즈 버거가 된 것처럼 통 못 자고 있습니다. 오, 미쳤는데? 이건 내가 잘 읽은 거예요, 그죠? 제발 이래라 저래라 해주세요. 작년 초에 그 100일 정도 사귀었던 남자친구에게 뜬금 이별 통보를 받고 헤어졌습니다. 그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도 이후에도 남친은 있었지만 이 친구처럼 잘 맞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이 친구도 헤어질 때 우린 싸우지도 않고 잘 사귀었네 하며 저희가 사귀었던 나날들을 회상하기도 했고요. 울며 불며 붙잡아 봤지만 본인의 결혼상과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지 또 수개월 뒤 갑자기 연락 와서는 보고 싶다며 친구로서 연락하며 지내자고 하네요. 이건 무슨 일일까요?
전 그 친구를 너무 좋아했던 터라 일단 친구로 지내고는 있지만 연락을 끊거나 다시 사귀고 싶은데 저랑 결혼을 못하겠다는 사람에게 다시 사귀려면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남자가 헤어졌는데 갑자기 연락 와서 우리 친구로라도 지내면 안 돼 하는 그 경우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 연인으로서의 감정은 덜하지만 대화가 잘 통하고 나의 어떤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든지 아니면 이제 그리웠던 부분이 이제 다른 부분인 경우 그 두 가지밖에 없는데 둘 다 저는 본인 기준으로는 이제 성에 차지 않는 경우일 거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안 됩니다. 이거는 뭐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빨리 놓고 다른 사람을 찾든가 제일 좋은 거는 냉정하게 대하세요. 친구로 지내자 그랬다며 물론 어려운 거 알아요. 본인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이 남자분이 본인한테 조금만 다정하게 했을 때 심장이 뛰고 이럴 거라는 거 알아. 근데 늘 얘기하지만 어떻게든 이쪽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냉정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상대방한테 난 네가 아닌데? 아니 난 너 없어도 살 수 있어 라는 거를 표출을 해줘야 상대방도 안달이라는 게 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지. 친구로라도 그 옆에 있을 수 있는 거야? 이 무드 자체가 저는 가능성을 제로로 수렴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고앵이 님이 올려주셨습니다. 호감 표시 어떻게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제 갓 20살이 되는 새내기입니다. 제 고민은 좋아하는 사람한테 티를 못 내겠다는 겁니다. 다들 연애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연애를 하게 되면 한쪽에서 먼저 호감 표시를 하고 상대방도 호감이 생기면 서로 호감을 키워나가야 연애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아하는 티를 아예 못 냅니다. 문제는 저만 티를 안 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은 물론 제 주변 친구들도 제가 누굴 좋아하는지를 전혀 모를 정도로 티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멀리서 바라만 보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제 대학교 가면 저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친해지고 플러팅도 하면서 티를 내보고 싶은데 제가 성격상 집순이이고 낯가림도 심하고 친구도 별로 없고 남사친은 더더욱 없어서 남자랑 친해지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더더욱 먼저 말을 못 걸겠어요. 이대로 가다간 대학교 가서 연애를 전혀 못할 것 같은데 고민입니다. 참고로 저도 주우재님과 같은 이 팁인데 우재님은 좋아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먼저 다가가고 호감 표시를 했나요? 그 절망편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본인은 아닐 거라고 했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은 보통은 다 알아요. 근데 나는 티를 안 낸다고 알고 있지. 그 사람이랑 뭐 대화를 한 번이라도 해봤든가 뭐 이런 경우라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눈치를 채고 압니다. 근데 피드백이 없었던 건 본인만 호감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거는 철저히 경험치가 모자란 거고 이게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경험치야 경험치. 예를 들어서 내가 이성한테 번호를 처음 물어봐요. 옛날에 이런 유행어도 있었잖아요. 저기 커피 있으면 시간 한 잔 이렇게 뚝딱거리는 거야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몇 번 해본 사람들은 어때요? 안녕하세요. 남자친구 있어요? 완전 제 스타일인데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 처음에는 뚝딱거릴 수밖에 없고 근데 결국 시도를 안 해보면은 이건 경험치가 안 쌓이는 거고 결국 이러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가면 당연히 고등학교나 이런 때보다는 기회가 당연히 많아질 것이며 그런 데서 뚝딱거리고 망신 몇 번 당해보고 그럴 때마다 굴하지 않고 물론 이제 눈치는 챙겨야지. 그리고 이제 내가 이래서 안 됐구나라는 오답 노트 정도는 적을 줄 알아야지. 뭐 이렇게도 좀 차여보고 저렇게도 좀 뚝딱거려보고 하면서 누군가를 만나보고 이러다 보면은 좀 이제 노하우가 좀 생기고 이러면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게 돼요. 본인을 너무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 같아요. 나는 티가 안 나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겠지? 그러니까 나는 연애를 못 할 거야 라고 그냥 본인을 규정화를 시켜버리는 것 같은데 노력 없이 뭘 얻습니까? 여러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 되게 능글맞아져 있는 본인을 알게 될 겁니다. 전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저는 능구렁이에요 그냥. 이게 어렵지 않아요. 고행이 님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시간이 좀 걸릴 것 뿐이지 본인이 좀 경험을 해보면서 능글능글해지면 나중에 특히 ISTP들이 아닌 척 티내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나중에 스킬 좀 쌓이면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미치지. 남자들 거의 막 미쳐 나갈걸. 예. 자 이렇게 연애 사연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항상 고민 상담 컨텐츠 할 때마다 저는 솔직히 우리 옆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남 일에 별로 관심도 없고 애초에 개입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판을 깔아서 또 사연을 보내주시고 하니까 하는 김에 진짜 내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좀 정성스럽게 좀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의 떨어지는 공감 능력이나 아니면 또 F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멘트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 역시 저의 그냥 지금 제가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을 그냥 내어놓는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도 요거를 뭐 정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고민 상담 사연 이 컨텐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착장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하프 더플 코트는 사카이 제품이고 하프로 이렇게 떨어지는 기장인데 더플 코트 디테일이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그 귀염귀염함, 뭐 소위 말하는 이성분들이 미치는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리고 바지는 얼마 전에 영상에서 제가 입고 나왔던 그 신생 브랜드 프라게라는 브랜드 가죽 자켓을 입었었는데 거기서 팬츠를 보내주셔가지고 청바지를 입어봤는데 진한 중청의 느낌으로 레트로한 느낌을 내는 여기 워싱도 살짝씩 들어가 있고 하는 길이가 굉장히 길어서 좀 루즈한 실루엣을 보일 수 있는 데님 팬츠입니다. 슈즈는 그린도어의 딥브라운 로퍼 이렇게 신었습니다. 다음에도 고민 상담 사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해보자. 너무 내 생각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또 편행될 수 있으니까 궤도 형이나 이쪽으로 말 잘 통할 것 같은 사람들을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렵니까?